자, 한국사 2 우리 2차 고사 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부한 학습지를 꼭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 잘 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강조를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10번 보세요. 10번. 자, 다시. 여기 지금 아마 98쪽이라고 써있죠? 그 학습지를 보시면은 냉전. 이거 뭐예요? 냉전이 뭐라 그랬어?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야? 냉전.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결국에는 전 세계 대립으로 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2번 보세요. 이런 것도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우파 정당을 2개 쓰시오. 좌파 정당 2개 쓰시오. 이런 거 안 냅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광복 직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도 있었고 또 여운형 선생 또 나왔네. 여운형 선생 정도 기억해 주시고 우파, 중도, 좌파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치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이해하시면 돼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누가 점령했어? 소련. 남쪽은 누가 점령했어? 미국이 점령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4번입니다. 4번 모스크바 3국 외산회의부터 해갖고 여기 밑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있잖아. 여기 시간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시간 순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제1차 미소운동위원회, 정읍발언, 저학적운동, 유엔의 남한 단독선거 결정, 남북협상.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갈등 속에서 50총선거가 실시됐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 순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내가 서술형 2번째를 냈습니다. 회의 결정 내용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거 첫 번째가 뭐야? 임시정부를 먼저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뭐야?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미영중소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신탁 통치 때문에 나중에 난리가 나요. 왜? 우파는 찬성하는데, 아니 우파는 반대하는데, 반탁하는데, 좌파는 찬탕하면서 우리나라가 좌와 우로 나눠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는데 결렬되고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정읍,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 차 타고 40분 정도 가면 됩니다. 그 정읍에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어 해서 여운형 선생 또 나왔네. 여운형 선생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중요하겠죠? 여운형 선생이 좌우합작 운동합니다. 좌우 싸우지 마라. 우리 민족은 하나 아니냐. 그렇지만 실패했고요. 여운형 선생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야 신탁통치고 뭐고? 니네 그냥 어떻게 한다? 그냥 빨리 인구비례로 총선거 해가지고 국회의원 뽑고 대한민국 만들어! 라고 했더니 소련이 반대합니다. 왜? 우리 국회의원은 인구비례예요. 이 당시 남한이 사람이 많아? 북한이 사람 많아? 남한이 많아요. 여러분들 인구지역 우리가 여기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남쪽이 훨씬 많이 뽑히면 소련 입장에서 불리하잖아. 그래서 유엔에서 국회의원 선거 잘 하는지 조사하려고 여기 임시위원단이 왔는데 얘네들을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소련이. 그래서 유엔 소총에서 뭐라 그러냐? 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빨리 그냥 국회의원 뽑아. 해가지고 50총선거가 결정이 됐어. 남한만 총선거하는 50총선거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안 돼! 하면서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김일성을 만나러 남북협상하러 갑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결국 우리는 50총선거가 되고 7월 17일 날 제헌절로 헌법 만들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부작용 2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제주 4.3 사건. 중요하죠? 중요해요. 제주 4.3 사건. 여러분들 당시 50총선거가 남한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니 제주도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반대운동했어요. 그럼 사회주의 세력만 진압하면 되잖아.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국군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주도민들이 3만 명 정도가 학살당합니다.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고요. 19 여수 순천 사건은요. 제주 4.3 사건이 쭉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야.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 있는 우리나라 국군한테 명령이 하달됩니다.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민들을 진압해라. 그런데 그때 여수 순천에 있던 군인들 중에 사회주의자가 많았어.
그들이 반란 일으킨 게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는 50총선거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이런 부작용들 4.3 사건이나 19 여수 순천 사건 같은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뒤에 이런 참고 자료에서 여운형 선생 한번 보고 넘어가요. 여운형 선생. 오케이? 여운형 선생. 그 다음 백족. 그렇지만 결국에는 남한만 50총선거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만들어졌죠. 근데 저기 맨 밑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임기 4년의 간선제야. 직접 뽑는 거야? 간접 선거야? 간접 선거고 임기 4년이고 대통령 몇 번까지만 할 수 있어?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 친일파들 어떻게 해야 돼? 처리해야죠.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만들고 반민족행위 반민족행위 처벌법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처벌하려고 그랬어. 근데 실패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 몇 퍼센트? 빵 퍼센트. 근데 북한은 몇 퍼센트? 100%. 200%. 왜? 친일파 아닌 사람까지 잡아 죽입니다. 아닌 사람까지 김일성의 라이벌도 다 잡아 죽였어.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식민지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아쉬움도 있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농지개혁.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잖아. 북한은 무상입니다. 왜? 다 뺏어버리고 그냥 공짜로 나눠줬어.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3정보 이상의 땅은 국가에서 삽니다. 그래서 토지가 없는 사람한테 팝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오케이? 기준은 3정보. 이 농지개혁도 꼭 잘 봐주세요. 결국엔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다음에 경자 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 기준은 3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300정보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297정보 나라가 사갔겠지. 그럼 난 돈을 벌었지. 그걸로 공장을 만들고 사업을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북한은 공짜로 그냥 다 뺏어버리고 공짜로 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뒤에 자료 참고 자료는 넘어가세요. 안 봐도 됩니다. 자, 잠깐 끊고 할까? 잠깐 몇 분 남았냐? 오케이. 아니 잠깐 안 끊어도 되겠다. 더 합시다. 자, 여러분 눈빛이 약해지면 내가 잠깐 끊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7분밖에 안 됐구만. 자, 여러분들 더 합니다. 금방 끝나 이제. 6.25 전쟁. 자,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은 몇 호일? 일요일. 네, 이런 거 시험이 안 내겠죠. 일요일이 답일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방심할 때 기습 남침으로 쳐들어오겠는데 그 배경에서 여러분들 밑줄 칠 거 있죠? 에치슨 라인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요, 당시에 미국의 극동방위선, 미국이 방어해야 될 그런 선을 딱 긋는데 거기에 한반도랑 대만이 빠져 있는 거야. 그걸 본 김일성이 마오쩌둥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 빨리 공격해야 된다. 미국 참전 안 한다. 그래서 마오쩌둥이랑 김일성이랑 또 소련 가갖고 스탈린한테 지금 빨리 공격해야 된다 하니까 스탈린이 미국이 참전 안 하는 거 확실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치슨 라인 봐라.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오케이? 에치슨이 아니 지금 극동 방위선을 그었는데 한반도가 없다. 미국은 절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6월 25일 날 기습 남침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왜 안 해? 6.25 전쟁 때 미국 도와줬지. 유엔군으로서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6.25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사건 뭐 있어? 메가더 장군함 누구요? 뭔 사건이요? 인천 상륙작전. 그렇지. 뭐 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전쟁의 전황을 바꿨죠. 오케이?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2번 보세요. 휴전협정 체결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 그 38선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싸우다가 많은 우리 국민들, 군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휴전을 해야 돼. 근데 이승만이 휴전하기 싫어. 그래서 포로 문제 때문에 협상이 안 되니까 미국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그 포로 협상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공포로 석방해버리고, 어떻게 해버리면 약간 북진 통일을 하려고 이승만은 그 휴전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승만 정부를 달래줘야 되고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미 군산에 있어. 군산에도 있고 있잖아.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 북한이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 맞잖아요. 그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 이승만 정부에서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외교를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체결 안 했으면 나중에 북한이 전쟁 다시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북진통일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이승만 정부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뒤에 지도 에치스 라인 한번 보세요. 꼭 에치스 라인 꼭 보세요. 지도 아시겠죠? 참고자료. 네. 그 다음에 104쪽 보세요. 자, 여기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거. 개헌. 100점 맞을 친구와 80점 맞을 친구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5차 개헌, 6차 개헌, 7차 개헌. 오케이? 네. 개헌. 100점과 80점을 구분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100점 맞을 수 있죠? 네. 자, 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도 겪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1차 개헌은 6.25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1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이승만이 다시 당선이 되고요. 2대 대통령이 되고요. 2차 개헌 보면 4.4.5.2 개헌이죠. 우리 아까 제헌헌법 보면 대통령 2번까지밖에 못하죠. 네. 이승만 2번 했으니까 몇 번 하고 싶어? 세 3번 하고 영원히 하고 싶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4.4.5.2 개헌. 선생님이 저번에 수학 문제 냈었잖아. 네. 맞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개헌을 통과시켜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해버린 거. 오케이? 네. 자기는 영원히 할 수 있도록 했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죠. 이승만과 격돌하면 다 죽었다고 얘기했죠.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선생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4.19 혁명에 있는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병옥 선생도 선거운동 도중 죽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104쪽 아까 3대 대통령 선거. 그런데 무소속의 인물 누구야? 무소속 표에 조봉암.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이 당시에는 이승만한테 졌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인기가 많은 거야. 이거 봤을 때 이승만 박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조봉암 선생이 자기 라이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봉암 선생을 간첩 혐의로 죽입니다. 타영선거 때려요. 그게 바로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 오케이? 네. 진보당 사건이에요. 조봉암 선생. 그러다가 여기 밑에 경제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 미국은 300산업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이 설탕, 면화, 그 다음에 뭐야? 밀가루.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슨 색? 흰색. 흰색. 그래서 300. 세 개가 희다 해서 300산업인데 이 미국이 이걸 주니까 이걸 바탕으로 공장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산업으로 발달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승만 정부가 산업을 잘 발달시켰어. 처음에 미국이 이러한 물품들을 공짜로 줬거든요. 나중에 유상으로 바꿔 유료로 바꾼단 말이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1950년대 후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번 보세요. 부정선거가 일어나죠. 당시 4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 이승만 박사가 당선되려고 했던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3.15 부정선거는 바로 부통령에 누굴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기붕. 오케이? 네. 그렇지만 걸리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마산에서 뭐 김주열 열사의 시신도 발견되면서 결국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승만은 결국에는 하야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허정의 과도정부. 자, 이승만 하야했죠? 네. 허정의 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합니다. 아, 대통령 중심제로 하니까 독재를 하네. 안 되겠다.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더 늘려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켜야지. 그래서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양원제, 상원과 하원으로 미국처럼 나누는 양원제로 바꾼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3차 개헌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총선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당연히 자유당은 부정선거했으니까 지겠죠. 그 민주당이 이제는 4차 민주당이 권력을 차지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윤보선이지만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권리는 총리에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 장면 내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장면 내각에서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하는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 소급특별법.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이 104쪽에서 1차, 2차, 3차, 4차 개헌했습니다. 오케이? 1차는 대통령 직선제, 2차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 그 다음에 3차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4차는 소급특별법.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뒤로 참고자료 보면 진보당 사건 한번 보세요. 신문자료로 있는 거 있죠? 조봉암 선생님 얼굴 한번 꼭 봅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 106쪽으로 가세요. 장면 내각이 결국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등장해? 박정희 대통령 등장하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 차지하고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합니다. 밑줄 하나 칠 거. 국가재건 최고회의 하나 밑줄 쳐주세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소장이죠. 이 당시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국가재건최고회의 만든 다음에 국가가 안정화되면 나는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 해서 군대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돌아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5차 개헌을 합니다.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대통령제로 바꾸고 직선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수도 줄입니다. 다시 단원제. 양원제가 아니고 단원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화당 만든 다음에 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박정희가 됐어요. 박정희는 역을 확보해야 경제개발을 할 거야. 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과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역을 확보했고요. 세 번째, 어디로 파병했어요? 군대를 어디로 파병했어? 베트남으로 파병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확보했죠? 네. 이걸로 우리가 경제개발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네. 4번은요. 자, 박정희 대통령 5대 대통령이 됐고요. 6대 대통령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대통령 2번까지밖에 못하잖아. 네. 그럼 2번 했으면 몇 번 하고 싶어? 세 번. 3번 하고 싶으면 6차 개헌 보세요. 대통령 3번까지 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경제개발 보면 여러분들 한번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밑줄이 경공업이냐 중화학공업이냐 밑줄 쳐 있을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을 60년대는 1, 2차는 가벼울 경자 써서 선생님 이거 기억나시죠? 가발, 신발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걸로 했고요. 70년대는 대, 자동차 이런 거 만들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경공업, 가벼울 경이냐 중공업, 무거울 중자냐. 오케이?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106쪽은 5차 개헌과 6차 개헌이 있었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했고 그 돈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자료, 참고자료 안 보고 넘어가세요. 벌써 마지막 장이야. 자, 108쪽에 1번에서 마지막 서술형이 됐습니다. 7차 개헌. 3번 하고 싶으면 몇 번 하고 싶어 대통령? 4번. 4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고 싶잖아. 네. 그래서 완전히 10월 유신헌법 7차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 임기는 4년이 아니고 6년이고 간선제인데 이거 직접 안 뽑죠 이제. 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자체가 박정희가 뽑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럼 누구 뽑아? 다. 박정희 뽑을 거 아니야. 100% 그냥 당선되겠죠. 중임 제한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4가지가 뭐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서술형 3번째라 그랬죠? 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추천했어요. 개헌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국회 해상권도 가지고 있네. 세 번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있네. 이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도 보면 마지막은 대법관이 판결해버리잖아. 이것도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긴급조치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도 다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권한은 이 4가지로 엄청나게 강화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개헌 10월 유신 7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 그러다가 2번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죠. 특히 김대중 선생도 나중에 대통령을 하는 김대중 선생도 하게 되고요. 3.1 민주구국선언은 명동성당에서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천주교는 못 들어온다고? 성당은 못 들어옵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영원한 건 없어요. 박정희 정부가 계속해서 잘 나갈다 싶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죠. 결국에는 YH 무역 사건으로 여성 노동자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 당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YH 무역 사건으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죽게 되니 이때 여성 노동자들 중심으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 이 당시엔 국회의원입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 김영삼이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니 이 사람을 제명시켜버렸어. 그런데 이 김영삼이 지역구가 부산과 마산이었기 때문에 부마 항쟁이 일어난 거야. 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쫓아내냐? 라고 하면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을 또 다시 여러분들 부마 항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결국 궁정동에서 당시에 회식을 하고 있던 넘버 1 박정희, 넘버 2 김재규, 넘버 3 차지철 먹고 있다가 넘버 2 김재규가 10월 26일 날 박정희 팡! 그 다음에 차지철 팡! 하면서 12.6 사태가 일어났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하긴 했죠.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도 있지만 민주화와 관련돼서 또 부족한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양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어요. 역사에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겁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술형 3개 내가 찍어줬어요? 안 찍어줬어요? 찍어줬죠? 잘 쓰실 수 있겠죠? 네.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목에 피가 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10번씩 보세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